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또 트럼프와 머스크 소식으로 떠들떡한 상황인데요.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직하고 트럼프를 서포트하듯 싶더니 어느 날은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마냥 비아냥대고 또다시 잘해주다가 또 틀어지고 몇 달에 걸쳐서 계속 그러다가 그 끝에 극적으로 트럼프와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는 결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트럼프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본인의 새로운 정당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아메리카 파티라는 아메리카 당을 설립하고 이를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자유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낭비와 부정부패 등으로 국가를 파산시키고 있는 일방적인 독재자 체제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이 이어져서 스스로 창당을 선언하는 결심까지 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처음으로 창당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최근까지도 든든한 동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불화를 겪던 시기로 최근 머스크는 도지라는 본인이 이끌던 정부 효율분의 직책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이때 도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는 미국의 연방 예상 중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해내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었죠. 그때만 해도 트럼프와의 관계도 아주 돈독했었고요. 그럴만도 한 게 머스크는 트럼프 핵심 지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서포트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 트럼프와의 잦은 다툼으로 이제는 서로 앙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간의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을 넘어버리는 말들을 오가고는 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현재 사망했지만 과거 아주 악랄한 성범죄자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 안에 트럼프가 언급되었다고도 비난을 했었고요. 또한 트럼프를 탄핵하고 새 대통령으로 현직 부통령으로 있는 제이디 벤스를 추천한다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주장에 머스크가 예라고 답한 게시물까지 공개를 했었죠. 몇 주만 해도 이렇게 치열한 다툼 끝에 트럼프에게 사과를 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결국 도지를 사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요. 우리 주주들도 머스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로보택시도 텍사스 주에서 시작을 했고 하니 테슬라 주식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볼까 했던 이 찰나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한 공개 설전을 벌이게 된 거죠. 이번에는 지난 5월 도지를 떠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요. 그 감세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불린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고 이번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대통령의 서명을 최종 통과했죠. 이 대규모 법안은 막대한 지출 약속과 감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약 3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고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에 본인의 SNS인 X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렸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정당이 있어야 하는지 그 신당에 대한 찬반 투표였죠. 투표의 결과는 놀랍게도 무려 60% 이상 찬성을 했고요.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당을 원하고 있고 반드시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또한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체제 속에서 살고 있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아메리카 당이 창당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이 미국 선거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요. 머스크는 이 당을 만들고 나서도 누가 이 아메리카 당을 이끌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당이 생기는구나 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특히 머스크의 그간 성향을 보았을 때는 말이죠.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해당 정당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현재까지 머스크가 언급한 아메리카당의 정책도 재정 보수주의다라는 거 말고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게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미국의 제3당 창단이라는 게 구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간 봐온 일론 머스크라면 해낼지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상상하는 걸 다 현실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트럼프 캠프의 내부 여론조사 담당자인 토니 페브리지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운동에 맞서는 새 정당 아메리카당을 창단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한 인터뷰 보도에 나와서 이렇게 조롱했는데요. 그게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케타민 때문에 나오는 망상일 겁니다. 5성급 호텔 침대에서 약에 취해 상상한 정도죠 라고 말했어요. 이 발언은 최근 머스크가 미국 양당제는 하나의 유니파티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나선 데 대한 응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진영은 머스크의 정치 개입을 진지하게 보고 있지도 않으며 단순히 억만장자이자 약에 취한 일론 머스크의 오만한 쇼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 정부가 언급한 이 케타민이라는 약물은요, 진통제 및 환각제 성분으로 정신착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복용하고 헛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미국에서 나가야 된다면서 강하게 머스크의 신분을 압박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인 일론 머스크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이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내뱉은 내부 정치적 압박의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영주권자도 못 알아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즉 이민으로 취득한 시민권자까지 내쫓는다 뭔다 하는 말들이 워낙 많은데요. 머스크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취득했는데요. 머스크의 출생은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남아공의 시민권자였지만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가 캐나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머스크 나이 17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덕분에 미국보다 이민 절차가 쉬운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에 진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머스크는 1992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요. 미국의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로 미국 땅을 처음 밟았고요.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 Zip2라는 일론 머스크의 첫 회사를 창업하면서부터인 거죠. 이후에 엑스닷컴이나 페이팔 등 연이은 성공세로 미국의 영주권을 몇 년간 잘 지속하고요. 2002년 미국의 정식 시민권을 딴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트리플 시민권자인데요. 바로 본인이 태어난 남아공과 어머니의 고향 캐나다, 그리고 현재 미국까지 이렇게 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끝까지 집요하게 투집을 잡는다면 시민권 취득 시에 허위 진술이 있었는가 라는 게 유일한 법적 공격 포인트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드러난 게 없다는 거고, 이러한 자연화 시민권은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박탈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입국 당시 중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한 경우라든지, 두 번째는 시민권자의 반역, 테러, 인권 침해 등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든지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중 하나라도 저질렀거나 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의 발언을 비합리적인 정치 공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일론 머스크가 선을 넘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는 머스크가 현실성이 없는 제3당을 만들어서 미국 정치에 혼란만 일으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사업인 스페이스X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측근을 나사의 수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알리면서요.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트럼프의 소셜미디어를 한번 보자면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5주간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선을 넘어 사실상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 안타깝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제3당을 만들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제도 자체가 제3당에는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3당이 잘하는 것이라곤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뿐인데 우리에겐 이미 제정신이 아닌 급진 좌파 민주당만으로 충분한 혼란은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법안을 막 통과시킨 일시불란하게 움직이는 매끄럽게 움직이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이 법안은 정말 훌륭한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에게는 모든 사람이 단기간에 전기차를 사도록 강제했을 그 말도 안 되는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처음부터 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은 휘발유 차던,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차던, 앞으로 나올 신기술 차량이던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살 수 있고 EV mandate, 즉 전기차 의무화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2년 내내 이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해왔었고, 솔직하게 말해서 일론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을 때 본인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물어봤었는데, 일론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가지고 트럼프 본인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론이 자기 측근 중 한 명을 나사의 수장으로 앉혀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트럼프는 그 친구가 아주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 인물이 공화당에는 단 한 번도 기부를 한 적이 없는 블루 블러디드 데모크래트라는, 즉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좀 많이 놀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도 아마 본인이 이 사람을 나사의 수장으로 추천을 했지만 공화당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무리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얌전할 틈이 없는 요즘 미국 시장과 세계 정세, 과연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새로운 정당을 창립하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미래에는 정말 정치인으로서까지 활약을 할지, 아니면 지난번 다툼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세 화해를 하고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는 사업가가 될지요. 잘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이 두 사람의 트윗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두 사람이 제발 그만 싸우고 좀 사이좋게 미국도 잘 이끌고 테슬라도 잘 이끌어서 한국에 있는 서학 개미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